토트넘 허스퍼가 이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신드롬으로 지금 뭐 팬들의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좋습니다. 혁신적인 최신 전술,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 전술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 본인이 과르디올라 전술을 내가 카피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대체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토트넘이 본머스를 꺾고 나서 있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 전체 내용을 포포투 한국판의 한유철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트넘의 분위기 굉장히 지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토트넘이 개막 후에 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현재 리그 최상단의 위치에 있거든요. 지난 시즌 리그 8위라는 좀 안 좋은 성적을 기록하면서 이번 시즌에도 그 흐름이 이어지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그 누구보다 좋은 컨디션을 보이면서 이제 팬들의 만족감을 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성적이 좋았던 때는 이전에도 있긴 했어요. 콘테 감독 체제에서 챔스에 나가기도 했고 이전에 무리뉴 감독 때도 좋았던 흐름이 있었지만 지금 흥분하고 있는 이유가 축구 스타일이 이제 공격적이고 역습 축구 아니고 또 지배한다는 부분들, 특히 이제 케인이 떠나면서 있었던 조금 실망감, 걱정감들을 어느 정도는 좀 극복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오늘 있었던 경기들, 맨유가 노팅엄 이기긴 했지만 2대0으로 끌려가다가 간신히 이겼고 아스널도 풀럼과 비겼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더욱더 토트넘의 선전이 돋보이는데요. 일단 중요한 게 이긴 것도 이긴 것인데 경기를 지배하고 있다. 토트넘이. 이에 대해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좀 어떻게 이야기를 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지난 시즌에도 점유율을 높이는 그런 경기가 있기는 했었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뭔가 주도권을 쥐고 이 경기의 흐름을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느낌은 없었는데 오늘 경기나 지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도 그렇고 좀 점유율을 높이면서 주도권을 확 쥔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죠. 이제 이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정말 긍정적인 결과다. 우리의 경기력은 정말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라면서 일단 선수들의 긍정적인 경기력을 칭찬을 했습니다. 또한 본머스가 홈 경기다 보니까 보다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겠는데 이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잘 캐치를 하고 대비를 했다.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전반전에 냉철한 태도를 유지했고 이제 필요할 때 용감하게 나섰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우리가 경기를 통제하는데 도움이 됐다라면서 선수들이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가져감으로써 경기의 주도권을 확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전반전에부터 토트넘은 경기의 주도권을 가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점유율을 높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전반전에 우리는 원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했다 라면서 만족감을 표했고 한 골에 그쳤지만 한두 골 더 넣을 수도 있었다 라면서 공격적인 부분에 약간의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조금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후반전에는 초반 15분까지 조금 패스를 서둘렀고 몇 가지 나쁜 결정을 했다라면서 좀 아쉬운 판단을 했다라고 밝혔지만 이후 안정을 되찾았고 두 번째 골을 넣었다. 이후에 남은 경기는 우리가 통제했다 라면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습니다. 사실 맨유전도 그랬지만 조금 본인의 축구 색깔을 좀 서서히 입히고 있다. 사실은 많은 외부에서 우려한 것들이 셀틱을 맡았다 보니까 워낙 스코틀랜드에서 압도적인 팀을 맡다 보니까 수비 균형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오히려 맨유전 이번 본머스전까지 좀 실리적인 면도 가미하면서 지배를 했고 주목할 부분이 후반 초반 15분 솔직히 안 좋았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선수 교체 이제 히샬리송을 빼고 페리시치를 투입하고 사르를 빼고 호이비에를 투입하면서 중원 안정감에다가 또 전방의 그 연계 플레이를 손흥민 선수한테 맡겼던 그 교체 용병술까지도 적중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다 좋지만 히샬리송 선수가 좀 부진한 게 아니냐, 좀 교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또 어떻게 얘기했나요? 사실 히샬리송 선수에게 바라는 득점력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으며 전체적인 영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를 아마 캐치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지는 않았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히샬리송 선수를 옹호를 했는데요. 축구 커리어의 일부다. 사람들은 많은 순간들을 겪는다. 히샬리송은 단지 열심히 노력하며 계속 팀에 기여하고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 넘어야 할 많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면 된다. 히샬리송은 열심히 하며 좋은 축구 선수다.
그는 곧 득점을 기록할 것이다. 내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팀원으로서 계속 기여한다는 것이다. 라면서 자신의 제자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좀 긍정적인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내용들을 보니까 뭘 잘했는지 멘트는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고 있어. 노력은 하고 있어. 열심히 좀 노력하고 있으니까 기다려주자. 약간 이렇게 좀 북돋아주는 그런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포스테코글루감도 이렇게 선수를 보호할 수 있었던 또 배경 중에 하나가 본인에 대한 찬사가 많기 때문에 좀 팬들이 인정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이제 포체티노 감독 이후에 많은 감독들이 특히 무리뉴도 왔었고 콘테도 왔었는데 이토록 좀 열광적인 반응을 초반에 끌어낸 감독이 있었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이 팬들의 환호에 대해서는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떻게 얘기를 했나요? 포스테코글루 감독 아무래도 감회가 좀 새로울 만한 게 본인이 부임 초기 때는 그렇게 반응이 좋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토트넘의 최우선 타깃이 아니었고 아무래도 빅클럽 경험이 없다 보니까 셀틱 어떻게 보면 양악할 수 있는 그런 리그에 있는 감독이 토트넘에 와서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오히려 시즌 초반에 팬들이 더 많은 환호를 해주다 보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에 대해 좀 감동을 하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팬들이 당신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기뻐했다. 정말 기쁠 텐데 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왔고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 팬들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나는 그들의 태도가 훌륭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갈 길은 아직 멀지만 팀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서포터즈가 우리의 뒤에 있다면 우리는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 팬들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할 것 같아서 기쁘다라면서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사실 이제 본인이 이렇게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나 또 경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나 좀 더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아직 겨우 3경기를 치른 것이지만 분명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 주변을 둘러싼 흐름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중심에 또 한 명의 영입생이 있죠. 제임스 매디슨, 사실 이미 잉글랜드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영국 언론들은 기대했던 선수인데 4,500만, 4천만 파운드, 요 정도 이적료에 왔단 말이에요. 사실 토트넘이 정말 잘 데려왔다. 왜냐면, 최근에 첼시가 영입한 카이세도도 1억 파운드가 넘고, 벨링엄, 수많은, 여기 지금 많이 거론되는 그 미드필더들의 가치가 웬만하면 1억 파운드거든요. 이에 대한 또 질문이 포스테코글루 감독한테 또 나왔어요. 사실은 4,500만 파운드도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근데 예. 요즘에 너무 많은 선수들이 이제 이적료가 비싸다 보니까 비교적 적게 느껴지는데 아마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메디슨 같은 선수를 비교적 적은 가격으로 영입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뻐했다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를 영입했을 때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었다. 너무 기뻤다 라면서 직접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또한 메디슨은 우리에게 창조성을 부여했다. 볼을 되찾고 압박하는데 열심히 노력한다. 일주일 동안에는 다소 혼란스러웠다. 우리와 단 한 번의 세션만을 소화했음에도 그런 퍼포먼스를 보이는 것은 대단하다. 그가 공격수들과 더 나은 호흡을 보인다면 더욱 좋은 모습을 이제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혼란스러웠다는 것은 이 맨유와의 경기를 치르고 나서 좀 부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못 뛸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있었고 실제로 일주일 동안 훈련을 한 번밖에 못했다. 그 얘기는 이제 풀 컨디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몸만 나으니까 그 훈련이 없어도 이 정도 기량을 낼 수 있는 클래스 있는 선수다라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손흥민 선수라든지 다른 선수들과 합이 더 맞을 경우엔 그 이상도 보여줄 거라는 기대감, 심지어 이제 4,500만 파운드 이거는 바겐세일이다 이렇게 본인도 얘기를 해요. 사실 1억 파운드짜리 선수다 이렇게 좀 이제 치켜 세워 올려준 거니까 토트넘의 새로운 스타, 특히 이제 케인 선수가 남긴 등번호 10번을 이어받았으니 그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충족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제 케인 선수에 대해서도 좀 그 얘기가 나왔다고요. 네, 직접적으로 케인 선수를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지난 시즌 거의 토트넘 득점의 대부분을 책임졌던 케인이 떠난 만큼 이번 시즌 토트넘의 득점을 누가 책임지냐는 것에 약간 의문이 많이 표할 수도 있고 이럴 거면 조금 많은 선수들이 좀 고르게 득점을 해야 된다. 그런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이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인정을 했어요. 고른 득점 분포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면서 케인 선수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더 상대하기 어려운 팀으로 만든다. 득점은 여러 선수들로부터 나올 수 있다. 우리는 그런 팀이 되기를 원한다. 케인이 떠났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런 모습이 내가 바라는 팀의 모습일 뿐이다.
우리는 측면과 중앙을 활용해 보다 다양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 그것은 상대가 우리를 막기 더 어렵게 한다. 라면서 고른 득점 분포의 필요성을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얘기냐면요. 사실 이제 현재 3경기를 치르면서 토트넘이 6골을 넣었어요. 경기당 딱 2골씩을 넣고 있는데 지금 케인 선수나 손흥민 선수에게 사실 토트넘이 많이 득점이 집중되던 팀이고 특히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케인 선수가 거의 대부분의 골을 넣었단 말이죠. 근데 올 시즌에는 이런 편중 현상이 없기도 하고 또 반대로 봤을 때는 히샬리송 선수라든지 손흥민 선수 같이 전방과 특히 이제 최전방을 책임진 선수들이 골을 못 넣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부정적인 요인일 수도 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오히려 아니다. 나는 케인 선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여러 선수들이 골을 넣는 축구를 추구한다. 한 명에게 치중하는 그런 상황은 뭐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근데 재밌는 게 이적 시장에 대해서도 또 이제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아직 이적 시장이 마감이 되지 않은 만큼 열린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죠. 이적 시장이 마감되기 전에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뭐 얼마나 과장할지는 모르지만 이번 주에 꽤 많은 활동이 있을 것 같다. 실제로 이적 시장 마지막 날인 8월 31일에 굉장히 많은 이적이 이루어졌던 만큼 토트넘도 지금 필요한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자원대로 물색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 공격적인 선수들도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 미드필드도 필요하다. 뭐 센터백 한 명 더 있어야 된다. 여기에 히샬리송의 부진 때문에 스트라이커도 와야 된다 얘기들이 있었는데 막상 이제 미드필드 라인은 굉장히 기대 이상의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 수비 라인도 일단 판도펜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데다가 뭐 산체스가 백업으로 있다면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다만 이제 오히려 지금은 이제 히샬리송 선수가 너무 조금 이제 부진하니까 스트라이커가 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많은데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떤 포지션인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꽤 많은 활동이 이번 주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아마도 뭔가 일이 뒤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로 가장 중요했던 인터뷰 지난 시즌까지 BT 스포츠였던 방송사가 올 시즌에 TNT 스포츠로 이름을 바꿨어요. 영국에서 이 TNT 스포츠가 오늘 이제 토트넘의 경기를 중계했는데 조 콜이 이제 패널로 출연을 해가지고 경기 끝나고 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풀백 특히 이제 우도기 선수를 좀 안쪽으로 끌어당겨서 플레이시킨 이런 플레이들 사실 뭐 시즌 내내 그렇게 초반에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 질문을 하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농담을 하면서 나 그냥 펩 전술을 복사한 거야. 따라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좀 어떻게 된 얘기인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농담식으로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뭔가 유사한 부분이 있기는 했거든요. 경기가 끝나고 풋볼 런던과의 인터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언급한 부분에서도 뭔가 비슷한 부분을 저희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메디슨을 다시 한번 언급을 했는데요.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는데 메디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에 대해 질문을 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수들은 모두 자유로운 움직임을 가진다. 우리는 매우 구조적이지만 그런 모습으로 보이길 원하지 않는다. 페드로 포로를 오늘 센터 포워드처럼 움직이게 했다.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죠. 페드로 포로 선수가 오늘 풀백으로 나왔지만 중앙으로 파고드는 모습을 많이 보였고 마치 전성기 때 주한 칸셀로를 보는 것처럼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해서 침투하는 움직임도 가져가고 직접 마무리하는 모습도 오늘 포로 선수가 보였거든요. 이 부분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직접 언급을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효과적이었다. 선수들은 공간을 찾기 위해 움직이며 다른 선수들이 그 공간을 메우기 위해 계속해서 움직임을 가져간다. 이러한 구조는 매우 유동적으로 보인다. 이 부분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이 굉장히 유동적으로 보이지만서도 그 안에는 질서가 딱 잡혀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선수들이 유동적인 움직임을 보이길 원하면서도 자신이 어느 정도 기반을 닦은 그런 구조적인 움직임을 베이스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구조적임 속에서의 자유로움 이러한 모습이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과 조금 유사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안에 규율이 있다. 무작정 어느 곳으로든 달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공간을 찾아 들어간다. 그것이 우리를 유동적이게 보이게 만들며 상대로 하여금 우리를 막기 더 어렵게 만든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부분도 뭐 똑같은 발언이죠. 가르디올라 감독의 이런 유동적인 전술과 좀 유사한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포지션 플레이라는 것인데 선수들이 그 포지션에 따라서 그 각기 다른 역할들을 수시로 번갈아 가면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너희들이 맘대로 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충분히 연습되어 있는 계획된 짜여진 틀 안에서 유기적으로 유동적으로 움직이게 한다는 것 이 전술적인 기조를 이어받았다는 것이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풀백들의 움직임 어떻게 보면 토트넘이 지금 영입한 포로라든지 우도기 같은 선수들이 사실은 3백의
굉장히 윙백에 적합한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들이기 때문에 포백을 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선수들을 갖고 어떻게 좀 수비 안정을 꾀할까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이 선수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히트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로 선수와 우도기 선수만을 체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전체가 칠해져 있거든요. 예. 뭐좀 오른쪽에 살짝 진한 부분이 포로 선수 부분인데 우도기 선수는 진짜 거의 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만큼 좀 측면이나 중앙에서도 좀 다양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전술과 유사하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의 대표적인 특징이 인버티드 윙백을 활용한다는 것인데 오늘 경기에서 특히 포로 선수가 오버래핑보다는 언더래핑을 자주 하면서 조금 더 그 부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수비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부족할 수는 있어요. 워낙에 공격적인 전술이다 보니까. 하지만 선수들의 활동량을 보다 극한으로 옮기면서 이런 좀 전체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모습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신만의 철학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경기 전에 맨유와의 경기가 끝나고 났을 때 게리 네빌이 이제 맨유 레전드죠. 맨유가 진 상태에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패배 전술을 좀 모방하는 것 같다는 얘기도 했는데 아마 그 때문에 좀 이번에 그런 얘기를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냥 딱 베낀 거야.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패배 전술이 대단한 걸 다들 압니다. 근데 그거를 실제로 구현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뭐 저희가 안다고 그걸 그대로 또 훈련시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토트넘에 오기 전에 셀틱 시절에도 이미 그런 것들을 구현했다는 점에 있어서 사실은 뭐 전술이라는 게 이게 또 완전히 또 펩 가르디올라 감독 혼자 창조해낸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감독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주고받으면서 상호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펩을 따라한다가 아니라 그런 전술적인 기조를 이어받는 그런 계열의 감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이제 대한 그 기대감은 이제 카라바오컵 플럼과의 경기는 아무래도 이제 주전 선수들이 빠진 채 경기를 하게 될 텐데 결국에 이제 이게 선수빨이냐 아니면 이제 감독빨이냐가 좀 가늠 될 것 같아요. 이 플럼전에 대해서는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떻게 얘기했나요? 네, 아무래도 카라바오컵이 리그보다는 이제 비중이 적다 보니까 변화, 뭐 로테이션 가동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몇 가지 변화를 가져갈 것이다 라면서 로테이션에 대한 이제 변화를 예고를 했고 플레이의 열정을 가지고 훈련에 열심히 임하는 선수들이 많다. 우리가 플레이하는 방식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준다. 몇 가지 변화를 할 것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다. 그것이 변화를 하는 이유다. 선수들에게 출전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변화를 줌으로써 우리는 지금의 강도를 유지하고 경기의 템포와 퀄리티를 유지하고자 한다. 이 부분이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한 부분이죠. 절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주전 선수들을 고수를 하면서 선수빨이라는 이런 말을 듣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로테이션 선수들에게도 똑같은 전술을 입힘으로써 이런 동일한 기조를 유지를 하고 이제 동일한 템포와 퀄리티를 유지를 하면서도 결과를 챙겨오는 그런 모습을 바라는 그런 언급이었습니다. 게다가 주전 비주전이 나뉜 게 아니다. 카라바오컵이라서 이제 후보가 나가는 게 아니라 경기 사이에 일정이 타이트하니까 선수들이 지쳤으니까 바꿔줄 뿐이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번에 나온 선수들에 대한 동기부여도 좀 올려주고 또 이제 이기기 위한 경기. 결국엔 토트넘이 뭐 카라바오컵을 뭐 조기에 이르면 안 돼요. 사실 우승을 노려야 되는 대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주전 선수들도 대기하고 있다가 출전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 경기 말씀드린 대로 주중에 열립니다. 8월 30일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새벽 3시 45분에 킥오프하게 되는데요. 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풀럼이 아스널과 비겼어요. 굉장히 만만치 않은 팀이고 지난 시즌에 뭐 컵 대회에서도 굉장히 높은 데까지 올라갔던 팀이기 때문에 아주 흥미로운 런던 더비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 무패 행진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풀럼 꺾고 카라바오컵에서 또 여정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최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